보자. 41번부터 봅시다. 아무리 등치가 작아도 거기 앉아있으면 잘 안 보일 텐데. 이쪽 앉는 건 별로 비추. 아무리 등치 작아도 이렇게 가리면 되지. 다 가려지지? 아니요. 자, 보자. 자, 모든 실수 x의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일 때 fx는 0을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적어도 몇 개인가. 적어도 몇 개라는 말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적어도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몇 개, 최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최소한 몇 개는 존재하냐 라는 걸 확인하는 문제고, 자, 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 한 가지 있지. 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뭐와 같다? 아, 묵비권 행사하는 거야? 쟤는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잘 나오고. 고개가 숙여지면 뒷머리를 확 잡고 당겨, 알았지? 아니면 너를 때리러 갈 거야, 얘가. 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뭐와 같다? 제발 한 명이라도 대답해줘. X절편. 아, 고마워. 나의 구세주. 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X절편과 같아. 즉, 그래프의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느냐, 그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실수의 개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실근이 최소한 적어도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 건 X축과 최소한 몇 점에서 만나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려준 것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있고,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나왔대? 3까지야.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고 2가 있을 거고 3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을 거야. X좌표가. 그럼 얘네들의 값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온대. 그럼 X축보다 밑에 있는 점일 거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땐 2가 나온대.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는 점일 거고, 0 넣었을 땐 4 나온대. 그럼 얘도 X축보다 위에 있는 점일 거고,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 나온대.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3 나오고, 3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 이 점들을 우리는 연속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끊김없이 연결을 할 거야. 근데 연결을 할 때 우리 두 점을 연결할 때 최소라고 하면 어떻게 그으죠? 직선을 그으죠. 직선을 그어야지 제일 짧은 거리가 되잖아. 그럼 얘네들은 최소한 몇 개냐라고 했으니까 제일 짧은 거리를 그어보는 거야. 즉 점과 점을 연결을 해보는 거지. 그럼 제일 짧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잖아. 점들을 연결한 거니까. 그럼 이때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냐는 거야. 우리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럼 얘는 적어도 몇 개를 갖는다? 두 개를 갖는다. 뒤에 있는 친구 힘들게 하지 마. 그래서 답은 2가 된다. 끝이야. 이게. 즉, 이 문제는 수학을 포기한 애와 안 포기한 애를 분리하는 문제. 5등급 밑에 맞는 애와 5등급 위에 맞을 애를 분리하는 문제. 찍어서 푸는 애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애가 점수는 높아야 되잖아. 그런 애들을 위한 문제라고 보지. 그냥 X축보다 위에 있는 점이냐 아래에 있는 점이냐를 확인해서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지 알겠지? 자, 이 문제라고 한다면 51번도 똑같은 패턴의 문제지. 다음 페이지에 51번 문제를 봐주시면은 51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주어진 방정식이 몇 개? 오직 하나의 실근 알파 값을 가질 때 다음 열린 구간 중 알파가 존재하는 구간. 실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는 X절편이 얼마가 된다? 알파 값이라는 값을 갖는 거야. 그럼 주어진 식을 함수식으로 본다면, 즉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9는 9라고 한다면 얘가 0 되는 값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거는 그 값을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 알파 값이 얼마냐. 그냥 알파 값이 어느 범위 안에 있냐만 확인하라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0 넣어주면 음수값이 나와요. 여기다 0 넣어주면 마이너스 9 나오지. 1 넣어줘도 음수값 나와. 1 넣어주면 음수값 나오는데 2 넣어주면 양수값 나와. 3 넣어줘도 양수값, 4 넣어줘도 양수값, 5 넣어줘도 양수값이 되는 거지. 그럼 언제 0과 x축과 만날까? 양수 음수일 때 x축을 만나겠지. 음수인 값에서 양수인 값을 연결하면 반드시 무슨 값을 지나야 돼? x축을 건너가야 되잖아. 거기에 뭐가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어떤 얘기인지 알았어? 이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 풀이야.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만 구할 줄 알면 다 풀 수 있다는 거지. 간단한 문제지. 그러니까 사이값의 개념만 이해하면 무엇이 된다? 이 문제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졸고 있는 애들 빼고. 이렇게 푸시면 되고 54번을 보자. 네. IM쌤. 근데 41번이랑 22번 있잖아요. 그 fx가 0일 때랑 x일 때랑 상관없이 그냥 x축 위에 점만 찾으면 되는데요? 다시 x축을 지나는 근데 52번은 fx는 x고 41번은 fx는 0이잖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 말하는 거야? 52번 그 밑에 fx는 x잖아요. 근데 41번은 fx는 0이잖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지, 상관있지. 왜요? 상관있지. 52번 풀어줘? 답은 맞았어요. 개뽀로. 개뽀로. 아니 얘는 진짜 풀이는 똑같아. 왜 뚝뚝거리지 말라고. 얘는 풀이는 똑같아. 뭐? fx 마이너스 x가 뭐 되는 거야? 0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보자? gx라고 해보자. 그러면 너희들은 어차피 x축 그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1, 0, 1, 2야. 그럼 여기에다가 g 1값을 g 마이너스 1값을 찾아보자는 거지. 그럼 얘는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되는 거잖아. 그럼 f의 마이너스 1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2값이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 즉 무슨 값? 음수값이야. G0은 F0 빼기 0이니까 1이라는 값이고 G1은 F1 빼기 1이니까 얘에다가 빼기 1하면 마이너스 3이고 G2는 F2 빼기 2니까 얘에서 빼기 2하면 음수값이잖아. 그럼 얘를 연결하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존재해? 여기와 여기에서 존재하니까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3개. 3개라고? 레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도 있잖아. 얘기해줬어야지. 마이너스 2도 있다고. 마이너스 2 나오면 뭐 나와? G 마이너스 2 값은 F의 마이너스 2 값 더하기 2잖아. 마이너스 2 값 마이너스 2 값 플러스 1인 거다.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도 하나가 더 존재하는 거야. 그렇게 3개. 근데 gx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임의로 넣는 거지. 왜요? 얘를 만족한대잖아. 그럼 얘 넘기면 fx-x는 0인데 그냥 fx-x를 gx라고 한번 놔보는 거지. 그럼 gx가 0인 거니까 위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못 알아들었지? 내 등치가 좀 커서 좀 많이 가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니네 담임 선생님도 등치가 아무리 작아도 많이 가릴 텐데 칠파. 안 가렸어? 아니야? 내가 좀 등치가 좀 더 커. 내 담임 선생님보다. 54번 보자. 이쪽에 앉지 말라고. 저 자리는 그나마 나 이렇게니까. 여기는 없었어요. 네가 늦게 온 거잖아. 저기도 있고 저기 뒤에도 있고. 아니 뒤에 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치, 키가 작으니까. 같이 키가 작아서 어떻게 내가 위에 내가 여기다 쓰면은 뒤에 앉아도 잘 보일 텐데 애들이 앞에 있어. 미안해, 내가 좀 더 컸어야 되는데 좀 못 먹어서. 자, 54번 보자. 진짜 보여? 잘? 네.
안 예쁜데? 그럼 다행이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x는 여기 실근중 닫힌 구간 1부터 2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적어도 몇 개 있나?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극한이 나오면 뭐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야. 극한의 풀이법은 절대 변하지 않아. 알겠지? 자, 1 넣으면 분모 0 되네. 그럼 분자도 뭐 돼야 돼? 1 넣었을 때 0 돼야 된다. 그다음 마찬가지 두 번째 것도 2 넣으면 분모 0 되네. 그런데 극한값 존재하니까 분자에다도 2 넣으면 뭐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냈다면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fx는 0의 실근중 닫힌 공간을 찾으래. 그럼 우리는 fx가 다항 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어쨌든 쟤네들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면 fx를 임의적으로 1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x-1이라는 인수는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0이니까 x-2라는 인수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이 뒤에 어떤 식이 곱해져 있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뒤에 곱해져 있는 식을 뭐라고 해보자? gx라고 해줘보자. gx는 상수일 수도 있고 1차식일 수도 있고 2차식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 왜? 그냥 다항식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그럼 얘를 실질적으로 다시 넣어보는 거야. 넣어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은 약분되니까 x-2에 gx 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 실질적으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g1 값이 2분의 1이니까 우리는 g1 값은 뭐 돼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도 넣어봐. 넣어주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는 약분되니까 x-1의 gx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럼 2 넣어주면 g의 2 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라는 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닫힌 구간이잖아.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대. 그치? 그러면 f1에서 0이면 1이라는 근이 존재하죠. 실근이. f2는 0이라니까 x는 2라는 근은 존재해. 얘네 두 개 말고 gx가 0 되는 게 어디에서 1과 2 사이에 존재 하나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봤더니 얘가 1이고 얘가 2인데 gx는 1이라는 값에서 무슨 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데 g2 값은 뭐를 갖는데? 2분의 1을 갖는데 그럼 얘도 gx도 1과 2 사이에 뭐 되는 값이? 0 되는 값이 적어도 몇 개는 존재해? 한 개는 존재하겠지. 그러면 얘에다가 얘까지 하면 0 되는 값은 최소 몇 개는 존재한다? 3개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도 즉 찾으라면 식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지만 대충 몇 개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 이용하는 문제다? 사이값 이용하는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 어떤 건지 알겠지? 별반 없지?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이제 위크를 보자. 당연히 아니야. 자, 여러분들 개념 설명할 거예요. 솔직히 하기 싫으면 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영상 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차마 그건 안 되니까 필요가 없어도 돼. 졸지 마. 개념이야. 자, 미리 엄포 먼저 놓자. 그래도 졸 거니까. 안 하고 하면 더 많이 졸겠지. 여러분들 배우는 과정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수원 배우고 수투 배우고 있죠. 그치? 수능 과목에 22문제가 수원 수투 문제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이과 계열로 가는 애들은 미적을 선택하거나 확통을 선택할 거고 또는 기하를 선택할 거고 문과 계열로 가는 애들은 확통밖에 선택할 게 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과 계열로 가면 무조건 정규 과정으로 학교 수업으로는 미적을 들어야 돼. 선택사항이 없어. 근데 수능은
이과 계열이라고 해서 꼭 미적을 봐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내가 미적을 잘할지 못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 왜? 우리 학교는 확통을 다 듣게 해.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확통을 배우니까. 근데 우리 학교는 이과생들이 확통을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해서 안 들어도 되는 학교야. 그러면은 내가 수능에 확통을 보려면 확통 수업을 들어두는 게 좋겠죠. 이과생들도. 그런 애들은 확통을 들을지 말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럼 들을지 말지 선택하는 건 뭐로 선택하는 거야? 내가 미적분을 잘할지 못할지를 판단해 보면 되잖아. 근데 미적분 잘할지 못할지 미적분 배운 다음에 확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택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배우는 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즉 오늘 배우는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를 자기가 잘한다. 그럼 미적분을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있어. 오늘 하는 걸 잘한다고 해서 미적분을 잘하는 건 아니야. 그 대신 이건 있어. 오늘 하는 걸 못하면 미적분은 못해. 오늘 하는 걸 잘해도 잘할까 말까인데 오늘 하는 걸 못해. 그럼 미적분은 무조건 못해.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오늘 배우는 게 1차 방정식이라면 미적분은 2, 3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도 못 푸는 애가 2, 3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오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공식은 뭐 많게 잡아서 3개밖에 안 돼. 뭐 조금 더 많게 해도 성질까지 한다고 한 6개밖에 안 돼. 6개인 거 미적분 가면 한 40개 외워야 돼. 6개도 외워서 못 푸는 애가 40개를 외운다? 불가능이야. 그치?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오늘 수업이 되게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할 거는 너희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를 이용하는 거하고 새로운 거를 이용하는 거 두 가지를 할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의 병폐를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18 할 만한 것들을 할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선행을 하는 게 유리해. 중학교에서는 선행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돼. 선행 과정 시험 보는데.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선행 과정을 배운 애들이 진짜 욕 나올 정도로 얄밉지. 너희들이 그거를 했다면은 또 다른 점수를 맞았을 수 있어. 고1 때.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해줄 거다. 여기 나오니? 화면에? 왜 스톱으로 안 해? 왜 이렇게 좁냐? 조금만 더 확대를 하자. 공간이 너무 좁은데? 이거 나오냐? 너무 좁아서 조금만 확대를 했어. 자, 너희들이 배울 게 뭐냐면은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걸 배울 거야. 도함수는 살짝 제껴놓고 미분계수 먼저 할 건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건 뭐냐면 맨 처음 배우는 건 극한의 연산법을 배웠죠. 그치? 극한은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계산한다. 극한의 연산법을 배웠어. 그 연산법을 배운 다음에 다음으로 한 거는 그래, 극한의 연산법이 있어. 이게 우리가 사용했던 수학과 어떤 연관이 있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럴 때 연산을 이용한다. 첫 번째가 뭐였어? 연속을 확인할 때. 연속이라는 거, 함수의 연속성을 확인할 때는 극한의 풀이를 이용한다는 거. 즉 함수의 연속부터는 극한의 풀이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활용법인 거지. 계산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연속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다면 두 번째는 미분계수라는 걸 구하는데 무엇을 이용한다? 극한을 이용한다는 거야.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함수의 연속이라는 걸 설명할 때 x가 a로 갈 때 fx, 즉 극한 뒤에 어떤 식이 오느냐에 따라서 극한 이름이 결정된다고 했어. 함수식이 오면 함수의 극한이 되는 거고, 너희들이 수원에 수열이라는 걸 배울 때
그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식이 들어가면 뭐야? 수열의 극한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식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무슨 극한이다라고 극한의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미분계수라는 걸 구한다고 했는데 이 미분계수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 극한값을 의미해. 미분계수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 극한값을 의미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식을 넣어서 극한을 계산한 게 극한값이잖아. 그 값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어떤 식이 들어가서 극한을 계산했길래 계산한 결과라고 얘기 안 하고 미분계수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배우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지수할 때 A의 n제곱은 스몰 n제곱은 라지 n이라 할 때 라지 n은 계산값이었잖아. 그런데 우리 거기에다 라지 n에다 무슨 이름을 붙였어? 진수라는 이름을 붙였죠. 왜 진수라는 이름을 붙였어? 뒤에 파트인 로그에서 그거 값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극한의 연산값에 이름을 붙인다. 무엇이다 라고 미분계수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연관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뭐에? 계산 결과를 우리는 지금 찾는 거야. 자, 극한의 계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극한의 연산법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지금 같으면 식을 주어지고 극한을 계산을 했다면 요번에는 요 식을 어떤 식을 넣을지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자, 우리가 극한을 지금 미분계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배워야 되거든. 그 용어 먼저 하자. 첫 번째가 무엇이다? 변화율이라는 용어다. 솔직히 이것만 배우면 우리는 거의 끝나. 근데 우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얘 용어를 썼어. 변화율이라는 용어 썼죠? 어디에서 썼어요? 미치도록 문제만 풀었어? 개념은 안 배우고? 변화율이라는 용어 안 배웠어? 그럼 다시 하자. 자, 변화율이라는 건 우리는 함수를 이용한 값이기 때문에 x의 변화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의 변화율이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면 벌써부터 조기 시작했어. 자, 우리는 임의의 두 점 x1, y1과 x2, y2라는 임의의 두 점을 주어줬어. 그러면 내가 원래는 x1, y1이라는 점에 있었는데 내가 x2, y2라는 점으로 이동해 갔어. 그럼 얼마나 변하냐는 거야. 즉 x의 변화율이라는 건 x1에서 x2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x2 마이너스 x1이 x의 변화율, 즉 얼마만큼 움직였냐, 변화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 y의 변화율이라는 건 y1이라는 값에서 y2로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율을 뭐라고 한다? 어떻게 계산한다? y2 마이너스 y1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니? 변화율이라는 건 움직임 간격,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것을 한다면 수학하는 사람들은 기호 쓰는 거 좋아하잖아. 한국말로 x의 변화율이라는 걸 얘를 어떻게 표현했다? 델타 x라는 기호를 쓴다. 삼각형이야. 삼각형인데 미적분 파트에서는 뭐를 의미한다? 변화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이제 한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설마 데이라라고 부르진 않겠지?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 그나마 쌤이라고 불러주는 게 다행이지. 캐롤라고 안 부르는 게 다행이지. 개구리라고 안 부르는 게 다행이지.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 우리 아들은 나를 뭐라고 부를까? 아빠라고 부르겠지. 우리 아들이 독특한 놈은 아니니까 야라고는 부르진 않아. 아빠라고 불러. 우리 와이프는 나를 뭐라고 부를까? 다른 반 애들은 바로 대답을 하는데 너희들은 대답을 안 한다. 야. 그렇지. 우리 와이프는 나보다 어리지만 야라고 해. 왜? 나보다 등치가 더 크거든. 녹화한 거 우리 와이프가 안 보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나라는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근데 대상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어때요? 다른 것뿐이지. 이 부분을 할 거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순서상을 얘기할 때는 x1, y1, x2, y2라고 했는데 얘를 미분계수 파트에는 어떻게 쓰냐면 x1, fx1이라고 표현을 한다. 즉 y1이라는 표현 대신 무슨 표현으로 바뀐다 뿐이야? fx1. 어차피 y1이 fx라는 식의 x값을 넣어서 나온 값이잖아.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킨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뭐라고? x2, f의 x2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y의 변화율은 f의 x1에서 f의 x2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어떻게 fx2 fx1이라고 표현만 바꿔준다. 새로운 거 아니야. 표현만 바꾼 것 뿐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음으로 배우는 게 무엇을 배우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워요. 우리 함수하면은 정의역 배웠고 공역 배웠고 함수값 배웠고 치역 배웠잖아. 그런 식으로 약간 용어가 변한다는 거. 변화율이 어떤 건지 알았다면 이 변화율을 가지고 무엇을 구한다? 평균 변화율을 구한다.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개 더한다면 2로 나누는 거잖아. 원래는 평균이라는 거. 근데 평균 변화율은 x가 이만큼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거야. 즉 x의 변화율분의 y의 변화율이 된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써요? x2 x1분의 y2 y1 미적분 파트로 기호를 바꾸면 x2 x1분의 fx2 fx1이 된다. 근데 어디에서 많이 본 식 같지 않아요? 어디에서 많이 봤지? 기울기. 그렇지. 미분 파트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얘를 함수 파트에서는 뭐라고 한다? 기울기라고 얘기한다. 똑같은 값인데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너희들은 나를 선생님, 우리 아들은 나를 아빠. 똑같은 값인데 이 도함수 파트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1차 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기울기라고 부른다. 그럼 너희들이 기울기 구하는 공식 알고 있으면 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 그럼 굳이 외울 필요 없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으로 넘어가자. 기울기 다들 배웠잖아. 우리 기울기 2점 주어졌을 때 이렇게 구했죠. 근데 절편 주어졌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했지? 절편 주어졌을 때 기울기. x절편과 y절편 주어졌을 때 기울기. 다들 또 까먹었지. 마이너스 x의 절편분의 y의 절편으로도 구했지. 그 다음에 중3 때 여러분들 삼각비 배웠죠? 삼각비에서 기울기와 같은 값 뭐 있어? 기울기와 같은 값. 그렇지. 탄젠트 값이 있지. 자, 여기서 세타가 의미하는 건 x축의 무슨 방향?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다. 지금 너희들이 배울 건 얘네들을 이용한 기울기 식이야. 근데 미적분에서는 쉽게 말해서 수투가 아닌 미적분으로 하면 얘네들을 이용한 기울기야. 알겠니? 그럼 얘네들을 미분한다는 거지. 다항식을 미분했다가 나중에는 유리식, 무리식을 미분하게 된다는 거야. 그건 나중에 하는 거고. 자, 평균 변화율을 배웠다면은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극한을 풀 거잖아.
그럼 어느 식의 극한을 풀 건지는 연습을 했지. 그 어느 식이 무엇이다? 얘다. 즉, 이 fx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기울기 구하는 식이 들어갈 때 그거의 극한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분 계수라고 한다. 알겠니? 그러면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취한 거잖아. 극한을 취한다는 건 어느 한 점으로 가까이 보내는 거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리미트 x2가 x1으로 갈 때 x2 마이너스 x1분의 fx2 마이너스 fx1 얘가 된다. 즉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 미분계수를 극한 파트에서는 뭐라고 한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 쟤를 똑같은 건데 미분이라는 단원에서는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고, 극한 파트에서는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순간 변화율 값이라고 부르는 거고.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1차 함수 파트에서도 똑같은 값이 존재한다고 했지. 함수 파트에서는 뭐라고 얘를 부른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른다. 이거를 외우셔야 된다. 똑같은 값인데 극한 파트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를 불러. 미분 파트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미분 계수라고 불러. 1차 함수 파트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른다. 나를, 너희들은 선생님, 우리 아들은 아빠, 와이프는 야. 나라는 값은 똑같은데 부르는 게 틀리잖아. 얘를 계산한 값이야. 요 값을 미분 파트에서는 미분 계수라고 부르는 거고, 극한 파트에서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고, 함수 파트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른다. 어떤 말인지 알겠지? 이걸 다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모든 풀이 과정을 독려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극한의 이름을 결정한다고 했지. 함수식이 들어가면 함수의 극한, 수열의 일반항이 들어가면 수열의 극한. 근데 지금 우리는 계산한 결과로 이름을 붙인 거야. 얘를 계산한 어떤 식의 평균 변화율 구하는 식 또는 기울기 구하는 식의 극한을 취한 걸 미분 계수라고 하는데, 이 식이 어떤 식이 들어가는지 기본적인 건 나왔잖아. 그치? 기울기 구하는 식이라고 했지. 근데 기울기 구하는 데는 뭐가 들어가? 또 다른 함수식이 들어가. 근데 이 함수식이 1차식일 수도 있고 2차식일 수도 있고 3차식일 수도 있겠지. 즉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무슨 식이냐가 아니라 그 식의 극한값, 극한을 계산한 값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이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다른 말로 정리하자. 함수라는 건 x값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y가 나오는 거지. 근데 어떤 x값을 넣었더니 y가 나오는데 그 y가 의미하는 게 미분계수야. x를 넣었더니 그 x값에서의 미분계수가 튀어나와. 그럼 어떤 함수가 있겠지. 미분계수가 튀어나오게 되는 함수. 그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자? 도함수라고 부르자는 거야. 계산 결과가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함수라고 한다. 알겠니? 기억하셔야 돼. 어차피 도함수가 연결돼야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뒤통수 맞았다 생각하는 내용이고. 자,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 지금 열심히 설명했지. 무엇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극한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 미분에는 뭐가 있어요? 미분법이라는 게 있다고. 공식이 있어.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극한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어.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해.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공식이라는 건 뭐예요?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미리 정리해 놓은 거잖아. 그냥 숫자만 넣으면 바로 답 튀어나오게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공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똑같은 값을 구하는 거면 공식 이용하는 게 편할까? 극한 이용하는 게 편할까? 당연히 공식 이용하는 게 편하겠지. 그럼 학교 시험 문제 낼 때 애들이 극한을 이용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공식을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 범위가 잘린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미분법 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 미분법 뒤가 기말고사 범위. 미분법부터 적분까지가 기말고사. 미분계수까지가 중간고사. 그래서 서술형에서 미분법을 이용하면 감점 처리한다. 얄밉지. 그치? 그런데 문제도 꼭 극한을 이용해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미분법을 이용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눠져.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웬만하면은 중간고사 보면은 무슨 문제가 나온다? 미분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보다는 극한을 이용한 풀이 문제가 더 많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다보면 뭐?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겠지. 그치? 너희들도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이제 개념원리 풀다 보면 진짜 가르쳐주죠 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건데 수상해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벌써 눈치 빠른 애들 벌써 했겠지. 미분계수가 뭐 이용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럼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접선 구하라는 식 나왔었지. 원방이나 이차함수 파트에서. 그때 너희들이 이거를 알았으면, 물론 연산이 아닌 미분법을 알았으면 1초 컷으로 답이 나온다는 거야. 너네들은 열심히 풀어서 답이 나왔다면 미분법을 알았던 애들은 2, 3초면 답이 나오는 거지. 거기에 조금 이따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머지 정리 여러분들 풀 때 고차원 나머지 정리 문제 있었잖아. 나머지 문제. 거기에서도 뭐를 이용할 수가 있다? 미분법을 이용할 수가 있어. 그건 나중에 예문이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자. 표현법 바꾸는 것까지 해야 돼. 자, 미분이라는 거, 미분 계수라는 건 그냥 뭐야? 그건 값이야. 알겠지? 얘는 식이 아니야, 값이야. 무엇을 연산해서 나온 값이다? 극한을 연산해서 나온 값이야. 그럼 그 연산하는 식이 무슨 식일 뿐이야? 함수식이 아닌 기울기 구하는 공식에 극한을 취하면 그 값을 우리는 특별하게 미분계수라고 한다. 근데 미분계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미분계수는 미분법, 미분 파트에서의 명칭인 거고 극한 파트에서의 명칭은 뭐다? 순간 변화율인 거고 함수 파트의 명칭은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얘네가 다 무슨 말? 같은 말이라는 거. 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낼 때 접선의 기울기 구라고 해. 그럼 진짜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는 줄 알고 막 함수 풀이하면 안 된다고. 그게 뭐다? 그냥 미분법 이용하라 또는 극한을 이용하라. 이 문제니까. 자,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그냥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고맙겠지. 물론 그것도 있어. 어떤 거? x1을 a라고 하고 x2를 b라고 해보자. 그러면 똑같은 미분 공식인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표현이죠. x1, x2 쓰기 싫으니까 표현하는 거. 이 정도까지는 뭐 쉽게 받아들이지. 근데 얘를 무엇이다라고 하자? h라고 바꿔보는 거지. 그럼 우리는 해야 되지. x2가 x1으로 간다면 h는 무슨 값으로 갈까? 어이씨, 답을 써버려. 무슨 값으로 간다? 0이라는 값으로 간다. 선생님 왜요?
선생님 극한은 뭐라고 했어? 우선 대입하라고 했잖아. x2가 x1으로 간대. 그럼 x2에다 뭐 넣으라는 얘기야? x1 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x1 빼기 x1은 뭐 된다? 0 되는 거지. 그러니까 x2가 x1으로 간다면 x2 마이너스 x1은 무슨 값으로 간다? 0이라는 값으로 간다는 거. 그러면 얘에 의해서